저는 그날 제 귀를 의심했어요. 휴대폰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남편이 아니라 옆에서 따라 웃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오늘도 그쪽으로 올게요. 어머님은 아직 모르시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50 중반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요양보호 일을 합니다. 누군가 집에 혼자 계시면 밥 챙겨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는 일. 사람들이 제게 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선생님은 말이 참 따뜻해요. 그 말이 좋아서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요. 그날부터는 제가 남의 마음을 챙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자 방금 아버님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자식이 딸 하나고 사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라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휴대폰은 남편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잔잔하게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거실에 없더라고요. 집이 조용해서 이상했어요. TV도 꺼져 있고, 여보, 부엌 쪽으로 부르면서 신발을 벗는데 제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요즘 제 폰을 자주 만졌어요. 당신 눈도 피곤하잖아. 내가 대신 이것저것 눌러줄게. 그렇게 다정하게요. 근데 그날은 화면에 뜬 글씨가 낯설었습니다. 박 실장. 제가 아는 박 실장은 없습니다. 저는 순간 받지 말까 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제 폰으로 누가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남편은 안 보이고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버님?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리자 여자가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어머님이세요?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확 끼어들었어요. 낮고 짧게, 아주 다급하게. 야, 끊어.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긴 화면만 멍하게 보다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내 폰에 왜 저런 번호가 저장돼 있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왜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아버님은 또 뭐야? 저는 곧장 남편을 찾았어요. 방, 없고, 화장실, 없고, 베란다, 없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 끝, 계단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미쳤냐? 왜 거기로 전화를 해? 여자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죄송해요. 급해서 근데 어머님이 받으셨어요? 남편이 이를 악물었는지 말이 씹혔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집 앞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어요. 집 앞? 그럼 남편은 방금까지 집 안에 있던 게 아니고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일부러 피한 겁니다. 저는 한 발도 못 움직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소리 날까봐 숨도 작게 쉬었어요. 남편이 계단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부엌에 섰어요. 손이 떨려서 싱크대에 손바닥을 꼭 붙이고요. 잠시 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 봤어? 너무 평온한 얼굴, 너무 자연스러운 목소리.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응, 근데 여보, 내 폰에 박 실장 누구야?
남편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아, 그거. 요양 쪽에서 연락 오는 사람 아니야? 내가 요양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개해주겠다는 사람 뭐 그런. 말이 엉키는 사람의 얼굴. 저는 그 얼굴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 내 폰으로 전화 왔어. 남편이 물컵을 잡다가 멈췄습니다. 누가? 여자. 남편이 괜히 웃었습니다. 요즘 스팸이 많잖아.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라. 뭐? 그리고 아버님이라고도 했어. 그 순간 남편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스팸이 아니라 남편 쪽 사람이다. 남편이 컵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숨을 고르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좀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있어. 도와주는 일. 저는 딱 알아챘어요. 남편이 거짓말할 때는 꼭 좋은 일로 포장합니다. 무슨 사람? 그냥 아는 사람들. 왜 그 여자는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어? 남편이 대답 대신 말끝을 흐렸어요. 그건 그쪽이 실수했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까지 골았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밉더라고요. 새벽에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외투를 살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어요. 손바닥만 한 메모였습니다. 주소.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글씨. 오후 2시 상담. 서류 지참. 어머님 몰래. 저는 그 메모를 보다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몰래가 저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아침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요양일을 나가는 척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처음 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갔어요. 남편은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지나 큰 건물 앞에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 붙은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상담센터. 상담? 무슨 상담? 남편이 왜? 저는 멀찍이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 여자는 딱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로 알아요. 사람 목소리는 얼굴보다 오래 남습니다.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요. 남편이 여자를 보자마자 자세가 달라졌어요. 집에서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어깨가 굳어 있었고 눈이 바빴어요. 여자가 남편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속이 뒤집혔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따라 들어가진 못했어요. 대신 1층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귀가 울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둘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 손에는 두툼한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이것만 먼저요. 다음은 어머님 도장만 있으면 돼요. 도장. 저는 그 단어에 목이 탔습니다. 제가 쓰는 도장. 통장 만들 때 쓰는 도장. 집 관련 서류에 찍는 도장. 그런데 여자는 내 도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어렵다. 걔가 요즘 예민해. 여자가 웃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한 번만 틈 주면 그냥 무너져요.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왜 그리 하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겨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 손에 들린 요양보호 가방을 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이구나. 여기 자주 와요? 여긴 가족 상담 받는 데잖아.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가족 상담. 저는 가만히 물었습니다. 저 여기 어떤 상담들 해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습니다. 뭐 이것저것. 부부 문제, 재산 문제, 그런 거. 요즘은 서류로 엮이는 일도 많대. 서류, 도장, 어머님 몰래.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는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이번엔 웃으면서 아주 부드럽게요. 여보, 당신 요즘 나 몰래 상담도 받나 봐? 남편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누가 그래? 그냥 느낌이. 느낌 같은 걸로 사람 몰아가지 마. 나 원래 느낌이 잘 맞아. 일하면서 사람 표정 많이 보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인정이었어요. 제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내 도장 건드리면 그건 끝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웃었습니다. 뭘 끝까지 가. 당신이 뭘 안다고. 그 말, 그 말투.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 울고 끝낼 일이 아니다. 다음 날 저는 일터에 양해를 구하고 하루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도장을 숨긴 게 아니라 도장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전 도장은 쓸 수 없게요. 그 다음 제 폰에서 박 실장을 찾아 눌렀습니다. 통화 내역이 여러 번 있더군요. 밤에, 새벽에, 제가 잠든 시간에. 저는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그대로 걸었습니다. 이번엔 스피커로 키지 않았어요. 조용히 짧게. 여보세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네, 박 실장입니다. 남자 목소리. 젊지도 늙지도 않은 딱 그런 목소리.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어제 서류 봤는데요.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남편분이랑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요. 저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정말로 나는 그쪽에서 어머님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서류만 먼저 보낼까요? 박 실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 얘기한 그거요. 어머님 명의로 들어가야 더 빨라요. 명의. 저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뭘 꾸미는지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 이름을 쓰는 일,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엮는 일. 저는 일부러 바보처럼 물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돼요? 박 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남편분이 다 준비해요. 어머님은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믿고 따라오라니. 저는 남편을 믿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20살 넘어서부터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 사람 뒤에서 밥하고 돈 아껴가며. 근데 그 믿음을 남편이 지금 서류로 바꿔 먹으려는 겁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에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 상담. 당신도 같이 들어야 돼. 왜?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오면 돼. 가서 말만 잘 들으면 돼. 말만 잘 들으면 돼.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싸해졌어요. 요양일을 하며 들었던 말 중 가장 위험한 말이거든요. 사람을 가두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는 뜻.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남편이 안도한 얼굴을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일 하나만 물어볼게. 딸이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만약 누가 엄마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거 막을 수 있어? 딸이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누가 그래? 아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나랑 같이 움직여. 혼자 하지 마. 다음 날, 남편과 같이 가자던 그날, 저는 남편보다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딸과 만나기로 했어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저는 웃어 보였지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엄마가 바보였지.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아니야. 사람이 믿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 통장, 집 관련 종이, 보험 같은 것들. 딸이 하나씩 확인해 줬어요. 그러다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엄마 보험 얘기한 적 있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그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 입모양에서 제가 본 그 단어. 저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 말 들은 적 있어. 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생각보다 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여보, 어디야? 오늘 가기로 했잖아. 저는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못 가. 왜 못 가? 내 도장, 내가 새로 만들었어. 남편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리고 내 폰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직접 전화해 봤어. 남편이 낮게, 거의 협박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낮게 말했어요. 나 지금 내 인생 지키는 중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낯선 차가 섰습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 승용차. 창문은 어둡게 막혀 있었어요. 딸이 창문 틈으로 보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누가 내려. 그리고 문이 열리더니 그 여자였습니다. 그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여자. 여자가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정확히 3번. 딸이 저를 말렸어요. 엄마, 열지 마. 근데 여자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오해가 있어요. 우리 그냥 이야기만 해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말했습니다. 오해? 내 번호로 왜 전화했는데? 여자가 잠깐 조용하더니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건 제가 실수했어요. 근데 어머님, 남편분이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나를 위해서? 여자가 더 낮게 말했어요. 네. 어머님 앞으로 돈을 만들려고요. 그래야 어머님도 편해지잖아요.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탕처럼 포장된 칼이었거든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요. 안 가면 나 신고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요. 우리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문틈도 안 열고 딱 잘랐습니다. 다 같이? 나 빼고 다 같이겠지. 여자가 조용히 웃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분이 얼마나 빚졌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면 남편분 끝나요. 그 말에 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저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 발이 묶였다는 뜻이니까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들었지?
이거 협박이야. 여자는 발소리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끝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착한 사람 말고 살아남는 사람 할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게 맞아. 그리고 바로 그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자. 너 때문에 일이 꼬였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려던 걸 못하게 막았다고요. 저는 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하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준비하자. 엄마 혼자 안 가. 저는 그날 새벽까지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제 폰, 박 실장, 어머님, 도장, 명의, 보험, 그리고 하나가 더 떠올랐어요. 남편이 요즘 자꾸 제게 하던 말. 당신 요즘 피곤하지? 차로 데려다 줄까? 요즘은 내가 운전할게. 당신은 그냥 타. 그때는 다정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운전대를 잡는 걸 막았던 겁니다. 제가 어딜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뭘 알아챘는지 남편이 통제하려고. 이제 22에서 저는 남편이 불러낸 만남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상상도 못한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 여자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진짜 이유가 그제야 드러납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딸이랑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남편이 보자고 한 곳은 동네 끝쪽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작은 찻집이었어요. 유리창엔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었고 안이 어둑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들어가야 해. 끝을 봐야 내가 숨을 쉬지. 문을 열자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이미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모르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보, 여기야.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남편을 봤습니다. 누구야? 남편이 입술을 핥더니 말했어요. 박 실장. 그 순간 제 머리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제 폰에서 들었던 그 사람. 딸도 제 옆에서 숨을 들이마셨고요. 박 실장이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딸이 바로 받아쳤어요. 어머님, 당신이 뭔데 그렇게 불러요? 박 실장이 얄밉게 웃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습관이. 제가 어르신들 상대를 많이 해서요. 딸이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말했어요. 습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데요? 박 실장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줬어. 내가.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 번호를 내가 줬다고?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일이 좀 있어서. 저는 박 실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 내 폰으로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지? 박 실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는 도와드리려고. 제가 잘났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남의 도장부터 찾나? 남편이 탁자 밑에서 제 팔을 잡으려 했고 저는 바로 손을 뺐습니다. 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잡지 마요. 지금부터는 제가 말할게요. 남편이 딸을 보며 소리 낮춰 말했습니다. 너는 빠져. 딸이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이름 건드렸는데 내가 왜 빠져? 찻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실장이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어요. 자, 다들 감정은 빼고요.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저는 한 글자씩 눌러 말했습니다. 현실? 좋아. 내 현실은 내 남편이 내 폰으로 여자랑 웃었다는 거야. 박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자요? 저는 딸을 받고 딸이 말했습니다. 흰 우산 쓰고 다니는 여자. 어제 우리 집 앞에 왔죠. 박 실장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정말 아주 살짝. 그 흔들림 하나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박 실장 사람입니다. 남편이 박 실장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그 여자가 왜 거기까지 가? 박 실장이 짜증 섞인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형님? 박 실장이 남편을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한편이었습니다. 최소한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딸이 똑 부러지게 말했어요. 좋아요. 감정 빼고 현실만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박 실장이 손가락 2개를 펴보였습니다. 첫째, 어머님 명의로 들어가는 서류 정리. 둘째, 기존에 묶여있는 돈 흐름 정리. 딸이 바로 물었어요. 돈 흐름, 그게 뭔데요? 박 실장이 웃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님이 하시는 일에서 들어오는 돈. 그걸 조금 더 깔끔하게. 그 단어, 사람들 속이는 단어죠. 깔끔하게 한다는 말은 대개 남의 돈을 손대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르신 밥 챙겨드리고 약 챙겨드리는 일이야. 그 돈이 깔끔해질 게 뭐가 있어. 박 실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있죠. 딸이 탁자 위에 손을 탁 올렸습니다. 아, 진짜 더럽다.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을 당신들 입으로 현금이라 부르는 거, 그게 당신들한텐 먹잇감이죠? 남편이 딸을 노려봤습니다. 말 조심해. 딸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먼저 조심했어야지. 남편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 나도 어쩔 수. 제가 말끝을 딱 잘랐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 그건 내가 너 자신한테 하는 변명이야.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표정이 억울한 사람 표정이었어요. 미안한 사람 표정이 아니고. 박 실장이 손뼉을 한 번 쳤어요. 자. 부부싸움 말고요. 어머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박 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맞아. 이유 있지. 내 이름으로 뭘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박 실장이 잠깐 멈칫하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두툼했어요. 그걸 탁자 위로 슬쩍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어머님께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딸이 봉투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말해요. 엄마 이름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박 실장이 웃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형님 말씀하시죠. 남편이 입술을 떨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대출 하나만 잠깐. 딸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대출? 엄마 이름으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확 빠졌습니다. 요즘 남편이 당신은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제 입을 막아야, 제 손을 묶어야 사인이 나오니까.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자 박 실장이 대신 말했습니다. 형님이 빚을 좀 지셨어요. 그거 정리하려면 어머님 쪽이 필요합니다. 딸이 박 실장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빚을 지셨어요? 어디에요? 누구한테요? 박 실장이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그건 굳이 들으실 필요 없고요. 딸이 웃었습니다. 들어야죠. 엄마 이름이 걸리는데 왜 몰라요? 저는 딸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지켜야 할 애가 나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때 박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미 늦었어요. 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가 늦어? 박 실장이 웃으면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보험 확인해 보셨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고요. 저는 박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보험을 왜 내가 알아?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세상은 다 연결돼 있어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은 위험한 일을 하시잖아요. 위험한 일?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르신 케어하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지거나 사고 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그 말, 그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다니요. 그 말은 곧 사고를 기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엄마한테 겁주는 거예요? 박 실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겁주다니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실? 좋아요. 우리 현실도 말할게요. 딸은 제 옆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탁자 위로 돌렸어요. 어제 집 앞에 왔던 여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한 말들. 다 남아있어요. 박 실장 눈이 확 달라졌습니다. 뭘 남겨요? 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녹음. 그리고 엄마 폰으로 걸려온 통화 기록. 그리고 당신 번호 저장된 경로도. 남편이 얼굴이 하얘져서 딸을 봤습니다. 너 그걸 왜? 딸이 이를 악물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긴커녕 팔아먹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확 나려다가 꼭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제가 지는 것 같았거든요. 박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거 함부로 밖에 내면 어머님 남편분이 제일 곤란해져요. 제가 박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곤란? 내가 더 곤란해질 뻔했어. 남편이 갑자기 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너는 내가 죽어도 괜찮았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딸이 박 실장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지금 여기서 엄마 이름이 들어간 서류가 있으면 다 내려놓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우리가 확보한 것들로 끝내지 않을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움직일지. 박 실장이 잠깐 웃었습니다. 애가 참 똑똑하네. 딸이 반격했습니다. 똑똑해서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엄마가 당할 뻔했으니까. 그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시작한 거야. 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뭘 시작했는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돈이 급해서 그 여자한테 그 여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흰 우산 쓰고 다니던 그 여자. 집 앞에 와서 남편분 끝나요라고 하던 그 여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야? 내 여자인 거야? 남편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뭐예요? 왜 엄마한테 어머님이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다고 했어. 자기 남편?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남편의 바람 상대가 아니라는 건가요?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나랑 아는 사이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는 사이? 남편이 아주 작게 말했어요. 예전에 내가 일하던 곳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맡기고 내가 그걸 남편이 말을 못 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모든 걸 말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빼먹었구나. 남편이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 번만 메우려고 했어. 딸이 얼어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 엄마 이름을.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누구랑 웃고 손잡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은 이미 큰일을 저질렀고 그걸 덮으려고 제 이름을 끌어다 쓰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남편이 건드린 돈 때문에 남편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말을 붙였어요. 어머님 보셨죠? 형님도 피해자예요. 저는 박 실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는 나야. 저는 탁자 위 서류 봉투를 딸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이거 우리가 가져가. 박 실장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딸이 먼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딸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서 박 실장도 순간 멈췄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가져가면. 나 진짜. 제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너 진짜 뭐? 이제 와서 내 탓할 거야? 남편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어서 더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도 같이 일어났고요. 박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좋게 끝내야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게?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팔아먹으려 했는데 좋게가 어디 있어? 딸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엄마 주변에 얼씬하면 그땐 진짜로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찻집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찬데도 저는 오히려 숨이 트였어요. 그 어두운 찻집 안에서 저는 숨이 막혔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휴대폰 비밀번호 바꾸고, 통장 비밀번호 바꾸고, 집 열쇠도 바꾸고, 남편이 알고 있던 모든 숫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일하러 다니는 길을 바꿨습니다. 항상 다니던 골목, 익숙한 길, 그런 걸 일부러 피했어요. 사람이 마음먹고 따라오면 익숙한 길이 제일 위험하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연락해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저는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너는 날 살릴 생각은 했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은 남을 잡아당기지 않아. 무서우면 더 조심해. 근데 너는 나를 잡아 끌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몇 번을 더 연락했어요. 한 번만 만나자. 나 진짜 끝이야. 그 사람들 무서워. 저는 한 번만 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내 이름은 건드리지 마.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순진하진 않았지만요. 누군가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먼저 봅니다. 혹시 모르는 차가 서 있나? 누가 멀리서 보고 있나? 사람들은 말하죠. 언니, 나이 들면 마음이 편해진다.
저는 이제 알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 느낌은요, 진짜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뭔가 이상한데 싶었던 분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꼭 말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 내 도장, 내 통장. 그건 내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연도 이어서 듣고 싶으시면 댓글로 다음 편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더 단단하게 꿰매는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구독은 공짜인데요. 여러분 손가락은 진짜 고생하거든요. 그 고생 제가 다음 이야기로 시원하게 갚아드릴게요.